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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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토킹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요즘에 모니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모니터 할 때마다 그 전자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칙 하고 나더라고요. 근데 이 볼륨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그 원인이 있긴 했었는데 볼륨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주된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조명기를 이렇게 키거든요. 근데 그 조명기가 USB 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컴퓨터에 연결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연결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항상 좀 거슬렸었는데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그 USB 단자를 빼고 따로 코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댑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코드로 연결을 해보니까 지직거린 소리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께서 댓글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남겨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아차 싶었었거든요. 원래 나도 알고 있었던 건데 너무 망각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연결을 코드로 해봤는데 잡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어폰 끼면서도 듣고 있는데 엄청 덜어졌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볼륨도 원래는 제가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항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소리가 더 잘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이크 볼륨을 작게 해서 촬영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잘 안 들리면, 아니 혹은 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볼륨을 올리면 더 잘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볼륨을 크게 올리면은 그만큼 지 않은 소음이 좀 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볼륨이 거의 2단이에요. 2단으로 하면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완전 최적으로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킹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정도 세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제 입에 가까이 되지 않는 그런 ASMR을 촬영할 때는 좀 크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탭핑이라든지 나중에는 그 가위질하는 그런 영상도 찍을 건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이크랑 제 입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때는 볼륨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소리 같은 거 낼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볼륨을 줄여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꿀팁을 얻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것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그 구독자분께서 소음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길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건데 ASMR 컨텐츠인데 너무 제 영상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또 짧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몇몇 구독자분께서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뭐 편집점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마이크가 지금 거의 제 학원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대서 얘기해야 돼서 들고 하면은 좀 발이 아플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마이크 거치대도 살 거여서 그게 있으면은 좀 더 영상을 찍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해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조금 막막하긴 해요. 제 얘기도 정말 썰이 많거든요. 여행 썰도 뭐 계속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뭐 제가 이렇게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리고 공연하면서 있었던 썰들도 있고 뭐 그런 좌충우돌 성장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좀 길고 재미가 있는 얘기는 그래도 여행설인 것 같아요. 정말 에피소드가 많았던 그 여행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영국, 스페인 여행이었었는데 그때는 총 길게 2달 다녀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처음에 그 미국에서부터 이제 스페인까지 그 일대기를 한번 쭉 정리하면서 나열하는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2018년이었을 거예요. 네, 2018년이었고 제가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29살이었는데 그때 공연이 좀 제가 오디션도 그렇고 잘 안 붙고 그리고 오디션 붙은 데 들어가도 정말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29살이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창피한 일이기도 해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29살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번 큰 결심을 했어요. 원래 제가 차를 사려고 정말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배우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사실 저와 같은 무명 배우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공연을 하면은 공연 때 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공연이 끝나고 다음 공연이 있지 않는 한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이사 알바도 하고 뭐 쿠팡도 다녀오고 무슨 배달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기 알바 위주로. 왜냐면은 그냥 일반 장기 알바를 하면은 뭐 제가 그냥 장기 알바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공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쪽 사장님한테는 정말 민폐거든요. 왜냐면은 사장님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일할 사람을 원하는데 제가 저 6개월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뒤에 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민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차곡차곡 진짜 조금씩 돈을 모아놨던 게 4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많진 않죠. 4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해외 견학을 간다는 생각으로 다 쓰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29살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의 공연 문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그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의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들이랑 우리나라에서의 작품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영국 웨스트엔드의 작품과 우리나라의 작품이 또 얼마나 다른지, 나은 부분은 무엇이고 떨어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분석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브적인 이유요.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는 제 머리를 정말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조금 쉬어주고 싶었어요. 강박관념도 좀 덜 갖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다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을 좀 다 써가지고 여행을 한 2달 정도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점잖으시고 멋있는 분이신데, 그래 잘 생각했다, 아빠가 조금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맞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원래는 제가 뉴욕에만 한 달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400 정도를 쓰고, 400 다 쓴다는 생각보다도 40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뉴욕에 한 달만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빠가 조금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뉴욕 말고 다른 데도 한번 갔다 와봐라, 간 김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더 금액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런던에 3주 계획도 짜게 되었고, 나머지 스페인 일주일은 정말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여행객처럼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 거의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비행기 값도 진짜 싼 걸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여행을 해본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장기로 나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갔거든요. 제가 1월 말에 갔는데, 뉴욕에 1월 말에 출발했는데, 겨울에는 옷이 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캐리어에 정말 그냥 지디겨 놨어요. 어떻게든 그 뭐 생필품 이런 것도 물론 거기 다 있긴 하지만, 또 아무래도 챙겨가야 될 물품들이 좀 많았거든요. 어찌저찌 해서 짐도 다 싸고,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사전조사도 했고, 그리고 뭐 롱패딩 챙기고, 뭐 이것저것 막 다 넣고 챙기고, 라면도 챙기고. 그때 당시엔 또 제가 그 담배 연초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엔 또 담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우리나라 거 몇 보루 사고, 2보루인가 샀나? 어쨌든 그렇게 사고, 이제 가방을 다 싸고. 정말 그 항공권이 대박이었던 게 진짜 싸게 구했어요. 진짜 싸게 구했거든요. 뉴욕 가는 편도행 비행기를 제가 60만 원에 끊었어요. 60만 원. 진짜 싼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경유를 3번을 했어요. 경유 3번 하고, 대기 엄청 하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실 저는 뭐 호화롭게 지낼 생각으로 갔던 뉴욕이 아니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저는 무조건 싼 걸로 구해보자, 이거 주의였어요. 그래서 알아봤던 그 항공사가 아에로플로트라는 러시아 항공사 맞나? 오로라 항공사였나? 그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 항공사였어요. 그래서 경유를
경유를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 다 러시아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 경유지가 블라디보스톡, 두 번째 경유지가 이르쿠츠크였나? 이르쿠츠크였고, 세 번째 경유지가 세 번째 경유지가 모스크바, 그리고 뉴욕에 도착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블라디보스톡에서 10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탔어야 됐어요. 10시간이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 한 거죠. 10시간이면 나가서 블라디보스톡 여행을 하고 와도 되겠다. 딱 된 거죠. 그래서 루블도 바꿔놓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어차피 모스크바는 5시간 대기, 뭐 이르쿠츠크는 3시간 대기 이렇기 때문에 거기선 잠깐 기다렸어야 됐고, 이르쿠츠크는 나갔다 와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큰 캐리어 하나에다가 큰 백팩 하나 어찌어찌 구겨서 넣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밤 10시인가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저기 블라디보스톡 첫 번째 경유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1시였나 그런 거예요. 1시 어딜 나가요?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물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갈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1월에 추운 겨울에 블라디보스톡 진짜 추운 곳이잖아요. 1월달에 새벽에 어디서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와, 그래서 그때 허탈감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막 불금국 이러잖아요. 정말 상남자의 나라, 강한 나라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처음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 공항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만 자주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 공항들 가보면은 우리나라 공항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조차도 무서워요. 그리고 저 짐이 좀 많잖아요. 또 동양인이고 이래서 괜히 무시당하고 막 이럴까봐 정말 짐을 꼭 끌어안고 일단 의자에 가서 앉았죠. 뭐 앉아서 뭐 할 게 있어요.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유심을 끼긴 했는데, 제가 그 유심을 껴도 데이터를 낄 수도 없고 와이파이 접속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는 와이파이가 진짜 느려요. 미친 듯이 느려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큰 짐들을 들고 다니고, 아무래도 비행기 몇 시간 타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하지만 자지 않았어요. 자지 않으려고 했지만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고, 잠들었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 와중에 또 짐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꼭 끌어안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도둑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잠깐 이렇게 졸고 있다가 살짝 깼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한국 사람인가 해가지고 뒤쪽을 이렇게 슥 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북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같이 있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신기했어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느낌이랄까. 그 말투가 정말 북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뭔가 정겹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한데 무섭기도 하고 뭐 어쨌든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랬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일하러 돈 벌러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 뭐 일하는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바로 뒤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시간 정도의 대기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다시 타러 갔습니다. 비행기를 다시 타러 갔는데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아예 안 되죠. 근데 요즘엔 또 되더라고요. 그치만 돈을 내야 돼요. 비싸요, 은근히. 또 거기다 돈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돈을 많이 갖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 그냥 있어보자 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비행기 좌석 앞에 TV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영화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어 자막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없어가지고 영어 자막으로 해서 보는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뭐 무슨 말인지 잘 그게는 못 알아듣고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에서 자다가 어떡해요? 갑자기 기내식 줘요. 기내식 먹어요. 그것도 자요. 그것도 깨요. 그렇게 자고 깨고 하니까 또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좌석도 좁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비행기가 좁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이러면 그래서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배에서 꾹 소리 나고 그렇게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고 저기 이르쿠츠크에 도착을 하고 이르쿠츠크에서는 뭐 별거 없었어요. 거기서는 한 3시간 대기여가지고 그냥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것저것 가게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르쿠츠크에서 제가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게임을 갈았어요. 데이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포켓몬스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게임기 조그만한 닌텐도 게임기로 했던 포켓몬스터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 게임으로도 나왔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왔을 때는 그 게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정말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고 모스크바에서도 뭐 별일 없었어요. 그냥 잠깐 공항 밖으로 나와서 공항 밖에 있는 모스크바를 그냥 구경 정도. 근데 거기도 인천국제공항이랑 비슷한 게 인천국제공항도 나오면은 뭐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벌판 같은 느낌이 이렇잖아요. 모스크바도 똑같았어요. 나오니까 뭐가 별게 없었어요. 그냥 한 바퀴 쑥 돌고 러시아 춥긴 춥구나 이런 거 느끼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뭐 배고파서 뭐 러시아 음식 같은 거 좀 먹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뉴욕까지 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때도 거의 한 7시간, 8시간 탔던 것 같아요. 잠도 거기서 또 자고 그렇게 해서 결국 JFK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장 38시간 만에. 와, 진짜 허리도 너무 아팠고 발도 너무 아팠고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나오면서 뉴욕에서 이제 입국 심사 같은 거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야, 여기 왜 왔냐? 여행 왔다. 얼마나 있을 거냐? 한 달 있을 거다. 뭐 한 달 동안 뭐 계획이 있냐? 뭐
그 정도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부부한테 이제 에어비앤비로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 부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지금 아마 교통체증이 심할 거니까 뭐 지하철 뭘 타지 말고 뭐 몇 번 트레인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마 한 40분이면은 집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웰컴 투 NYC 딱 하는데 와 기분이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진짜 드디어 뉴욕이 오긴 왔구나. 전 뉴욕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붐비는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그 메트로카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그런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거 발급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건 미리 사전에 제가 찾아서 알아보기도 했었고 가서도 그냥 설명이 쉽게 돼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을 타고 거기 제 숙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마 뉴욕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168번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168th Street 이렇게 역 이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뉴욕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서부터 그 뭐 1번가 몇 번, 20번가, 34번가, 42번가, 뭐 50번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즉 저는 뉴욕 반도의 조금 북부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쯤이냐면은 여러분 할렘가 아시죠? 할렘가 이제 흑인 힙합의 본고장 같은 그런 할렘가 바로 북쪽에 인접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위험한 동네라고. 거기도 워싱턴 H라는 곳이었는데 위험하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렘가도 절대 밤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9시쯤이었어요. 역시나 깜깜하고 또 추운 겨울이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건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다 저만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쟤는 딱 봐도 관광객이다 이런 느낌. 근데 아마 그거를 뭐 다들 이렇게 그냥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오히려 그거를 좀 크게 본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미국은 워낙에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아시아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런 눈초리들이 조금 무섭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5층에 있었고요. 그냥 일반 조금 허름하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단촐한 아파트였어요. 단촐한 아파트 5층에 있는 집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인사를 하고 호스트와 인사를 하고 방을 소개받고 방이 근데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정리도 잘 돼 있었고 다만 먼지가 좀 많았어요. 관리가 좀 잘 안 된 느낌이 했었는데 뭐 그거야 제가 먼지는 제가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한 달 동안은 그분들이랑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거니까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잘 도착을 하고 이제 또 고된 여행길이었으니까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이제 뭐 해야 될지 저는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 있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고 씻고 이제 한껏 꽃단장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와 내가 미국에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첫날에는 아마 제가 낮에는 박물관을 갔던 것 같아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인가. 어쨌든 전 박물관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가서
대부분의 시간은 다 어떻게 보냈냐면은 뭐 브루클린 같은 데, 이런 힙한 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옷 구경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 같은 거 급할 때 스타벅스 들어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시키고 화장실 갔다 와서 스타벅스에서 좀 다이어리 같은 거 쓰면서 오래 쉬거나 아니면 박물관 같은데 많은 곳들 이런 데 들어가서 박물관 구경도 하고 마담 투소라고 이렇게 필라빈 형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진짜 사람 같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영화 캐릭터들도 많고 그 유명한 영화 배우분도 있고 그런 필라빈 형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식사는 최대한 돈을 아꼈어요. 저는 공연 보는 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밥 먹는 건 굉장히 아꼈어야 됐거든요. 그 뉴욕에 99센트 피자라고 거의 이 손바닥만한 피자 한 조각을 1달러에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 한 두 조각 정도 먹으면 그래도 배가 좀 찼거든요. 그 두 조각에 물 좀 마시면은 항상 그래서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일단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식료품 가게는 굉장히 물가가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은 고기가 싸요. 고기가 싸고 그리고 빵도 싸고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뭐 빵이나 고기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먹었었냐면은 이렇게 식료품 가게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이렇게 식빵이 22개 들어가 있는 게 2달러에 팔고 그랬어요. 2달러. 그래서 그거 사고 그리고 그냥 조그만한 컵라면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팔았거든요. 나시고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신라면도 있었는데 신라면은 제가 아는 그 신라면 맛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었고 뭐 어쨌든 식빵을 사와서 집에 두면은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토스트기가 있어요. 그 토스트기에 넣고 구워서 한 두 조각 정도 먹고 나오면은 그래도 배가 좀 차요. 두 조각 정도 먹고 물 좀 마시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배가 또 고파요. 그러면은 잠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 쿠키 같은 거 하나 정도 먹어요. 거기 스타벅스도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깐 좀 쉬었다고 또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어디든 다 돌아다녀요. 뭐 첼시 마켓 가고 뭐 저기 피카딜리 서커스랜다 그 콜럼버스 서클이라고 그 50번가에 있는 그쪽도 막 돌아다니고 뭐 진짜 제스타워 돌아다니고 록펠러 타워 가고 쌍둥이 빌딩 있었던 옛날 거기 쌍둥이 빌딩 있었던 그곳도 가가지고 또 폭염도 하고 뭐 엄청 바빴어요. 그러다 또 배가 고파요. 그때 이제 99센트 피자 그거를 두 조각 정도 먹어요. 그러면은 완전 배가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간 보내면 저녁이 돼요. 그럼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거죠. 제가 봤던 공연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 나열하기는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열을 못하겠지만 한 뉴욕에서 30일 정도 있었는데 공연을 18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격일도 아니고 1.5일의 공연을 한 번 본 느낌? 뭐 그 정도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공연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은 공연을 보고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연계에는 사실 작품도 중요하긴
하면은 그만큼 관객이 늘어나니까 그럼 그만큼 회사는 성장하고 더 많은 돈을 뮤지컬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약간 뮤지컬의 시장은 그렇게 성장을 해왔었어요. 순기능도 있지만 뭐 저는 순기능만 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어가지고 더 얘기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그게 있어요. 확실히 배우를 보러 오는 공연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의 쇼를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은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 미국 같은 경우 공연장에 들어가면은 플레이빌이라고 공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와 있고 캐스팅이 누군지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책자 같은 걸 조그맣게 줘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어떤 주인공 배우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배우로 교체됐다 오늘만 이렇게 공지가 조그맣게 쪽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never mind. 난 어차피 뭐 공연 보러 왔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미국의 뮤지컬 공연이나 연극 공연은 생각보다 영화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브라이언 우리 끝나고 퇴근하고 뭐 뮤지컬이나 한 편 볼까 오늘 뭐 이런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 티켓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일 만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기념일에만 가는 경우가 좀 많죠. 정말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인들은 표현에 조금 진심이고 표현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웃긴 장면이 있으면 그냥 웃어요. 눈치 안 보고 소리내서 웃어요. 뭔가 슬프면 그냥 울어요. 눈치 보지 않아요. 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표출할 뿐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배우들이 엄청 에너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예를 들면은 정말 제가 연기를 하는데 코믹한 연기를 했어요. 딱 했는데 관객들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은 배우들도 거기 그 반응에 리액션에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공연 그럼 배우의 에너지가 빌드업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박수까지 받으면은 그날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거기서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술을 팔아요 그 앞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물병도 못 가져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우리나라 뮤지컬만 제약하는 것 같은데 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문화가 다를 뿐이지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의 뮤지컬은 지금 정말 퍼포먼스 쇼와 같은 느낌이고 우리나라의 뮤지컬은 아직 오페라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페라는 고상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오페라 쪽에 좀 더 가까운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격을 좀 내려놓으면 그래도 미국처럼 더 좋고 에너지 좋은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정말 배운 게 많았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배운 게 많았고 느낀 것도 많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저의 뉴욕의 4주 일대기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어요. 그냥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구경할
미국 사람들은 야구랑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미국의 응원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네, 그렇게 해서 4주간의 뉴욕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호스트들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길에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호스트 분들이 진짜 친절했거든요. 진짜 친절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고, 그리고 제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서로 쌩까고 말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지나치다 만나면은 눈 인사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인사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은 거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오, 대화를 이렇게 대화의 장이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얘기하는 건 잘 못해서 듣기만 하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들어주는 쪽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좀 짧은 영어 쓰면서 어쨌든 그래도 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었고 정말 좀 따뜻하게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공항에 갔죠. 공항에 가서 여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 제 실수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뉴욕에서 이제 런던으로 이동을 하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해놨었어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뉴욕에서 런던 가는 비행기 값이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원래 이러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만 좀 항공권이 비싼 편이다. 뭐 다른 나라들끼리 이동하는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이러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해서 개꿀 이러면서 5만 원 주고 여행,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예매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패키지 수화물은 따로 또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항공사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니까 기본이 10kg까지예요. 10kg면요 절대 못해요. 저는 제 그 캐리어만 해도 28kg인가 그리고 27kg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확실한 건 22일 이상이긴 했어요. 20일 이상이고, 그리고 백팩도 거의 아마 몇 킬로 했었을 거예요.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짐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추가로 짐 구매하면 된대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한 10몇만 원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결국 이러면 그래 내가 예상한 그 가격이네 이랬었죠. 다행히 제가 그날 그 공항에 일찍 도착 안 했었으면은 아예 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미리 준비하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해 있어서 다행히 화는 면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런던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까지는 장장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걸렸고, 몇 시간 걸렸는지 기억 안 나는데 확실한 건 얼마 안 걸렸고, 런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런던에 도착을 해서 수화물을 찾고 거기 호스트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도 참 도착한 시간이 거의 뉴욕에 왔던 시간이랑 비슷했었어요. 8시 반, 9시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쯤 도착을 했었는데, 그 제가 예전에 런던 여행설에서는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런던은 지역이 런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1존, 그 다음으로 가까울수록 2존, 그 다음으로 가까울수록 3존, 4존, 5존, 6존 이렇게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5존에 살았었어요. 3.5존에 살았어가지고 거기가 남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조금 위험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저는 그 가격이 싸면 다 이유가
그래서 열어라. 그 키를 내면 된다. 오케이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또 미안하니까 그냥 예스 이랬죠. 이 다음에 또 일이 있었는데 제가 런던에 친구가 한 명 이제 유학 중이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시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때 새벽까지 마셨어요. 술을 6시까지 마셨나? 새벽 6시까지 마셔서 새벽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도착하니까 7시 10분쯤 된 것 같은데 문이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호스트가 그때 시간대쯤에 거의 자고 있거든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눌렀는데 안 나와요. 똑똑똑 했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또 똑똑똑이 아니라 쿵쿵쿵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정말 너무 빈배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추운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또 벨 누르고 또 똑똑똑똑하고 쿵쿵쿵하고 벨 누르고 잠깐 또 기다렸다가 또 벨 누르고 30분 동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러니까 이제 머리 부스스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자다 일어났다 자다가 깬 느낌으로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I'm so sorry 막 계속 이랬어요. 괜찮아 됐어 이미 많이 빡쳤어요. 그래서 그 문고리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영국 여행은 영국의 작품들도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이안 맥킬런님의 리어 왕도 보고 오페라 유령도 보고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는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디였지? 토트넘 스퀘어인가 토트넘 고트로드인가 뭐 어쨌든 중심부 같은 그런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엄청나게 큰 전광판이 있어요. 진짜 그 런던의 중심에 전광판 같은 느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BTS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국뽕이었죠. 와, 진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런던의 중심부에 BTS가 광고를 하고 있고 BTS도 그리고 BTS를 소개하는 한글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손흥민을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런던에서는 그래도 한국인을 좀 좋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많이 갖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외국인들이 지나가다 보기엔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긴 또 중국인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도 이런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한국인 많이 좋아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런던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어떤 그 버팔로 익스프레스 뭐 어쨌든 그 중고 옷 그 우리나라의 빈티지 샵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옷들을 이렇게 파는 건데 제가 거기다 옷을 팔아도 되고 뭐 어쨌든 거기 가서 정말 괜찮은 코트를 하나 샀어요. 괜찮은 코트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날 2명인가 막 오 넌 나이스 코트 막 이러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서 친구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한 명이랑 그때는 페이스북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페이스북 친구도 추가하고 이렇게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미국에 비해서 높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쇼적인 부분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쇼적에 있어서는 물 만난 물고기였고, 대신에 런던에서는 연극이 끝내줬었어요. 리왕 말고도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저는 처음 들어본 작품 하나, 연극 하나랑 그다음 하나는 더 플레이 데 고스 롱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더 플레이 데 고스 롱이라는 연극은 어차피 원래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거 완전 연극의 틀을 깬 공연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소한 작품도 하나 봤는데 정말 그 깊이감이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고전과 현재를 왔다 갔다 했었던 연극이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쯤 다들 잠드셨길 바라기 때문에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국 여행도 잘 끝내고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뉴욕에 4주, 런던에 3주, 스페인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의 그 여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그것도 한 30-40분짜리 영상으로도 촬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원래 주제가 없는 토킹 위스퍼링이었는데 결국엔 또 여행 얘기로 갔네요. 이러다가 여행 유튜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도 굿밤 하십시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뉴욕 여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 행선지인 영국 런던의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속삭이면서 런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재워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제 해외 계획은 어땠었냐면요. 뉴욕에 4주, 그리고 런던에 3주, 그리고 스페인에서 일주일 여행하는 거였어요. 여행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단순히 4주 동안, 그리고 엄청 총 길게는 2달 동안 여행만 하는 목적은 아니었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랑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 그리고 연극 공연 같은 거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2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영어 토킹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아들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호기롭게 그렇게 떠났는데,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못 알아들었고, 영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알아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양해를 많이 구했었죠. 근데 서당계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 뉴욕에 4주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들리더라고요.
기억이었어요. 처음에 런던 갔었을 때 이제 저 그때도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는 아주머니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좀 더 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대화를 시작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영어를 쓰고 있긴 한데 억양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진짜 머리가 굳었어요. 머리가 굳었고 그 다음날 여행을 하려고 나갔는데 식당에 가도 주문을 못하겠고 또 뭐지 예를 들어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그리고 저도 그때 가서 한 건데 영국에는 또 사투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이라고 하죠. 지역 사투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런던이어서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심지어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래도 뉴욕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들렸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런던은 진짜 1도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3주라는 시간이 있긴 했었지만 또 새롭게 적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에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 단어도 정말 미국이랑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는 벤츠 B-A-N-T 이게 바지인데 영국에서는 벤츠가 말 그대로 팬티예요. 속옷.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걸 트라우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정보가 틀렸으면 혹시 댓글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미국은 토일렛 아니면 레스트룸 이건데 영국은 또 루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또 기억이 또 안 나는데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완전 다른 단어들이. 그래서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었고 제가 그때 사실 뮤지컬 알라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갔었을 때 알라딘을 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알라딘 배우가 조금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서 근데 나머지 배우들은 너무 잘 어울렸고 정말 잘했거든요. 일단 미국은 에너지가 좋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공연을 볼 때 확실히 그 쇼 같은 게 있어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알라딘의 기대가 좀 컸는데 뉴욕에서 하셨던 분은 제가 원하는 그 알라딘의 상이 아니어서 런던에서도 알라딘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을 또 보러 갔어요. 근데 런던에서의 알라딘 하신 분은 너무 잘 어울렸고 이미지도 맞았고 노래도 너무 잘하셨는데 또 자스민 하시는 분이 거기에는 또 좀 안 어울리시더라고요. 단순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스민 하시는 분은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알라딘도 보고 그리고 영국은 특히 웨스트엔드는 또 연극도 유명한 거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안 맥켈런 배우의 리어왕을 봤어요. 이안 맥켈런 배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하셨던 할아버지 노년 배우
하지만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웨스트엔드에서 제가 두 개의 공연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가 리오왕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해리포터였거든요. 해리포터는 뮤지컬이나 뭐 연극 같은 건 아니었고 약간 쇼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공연장 들어가면 약간 마법사들이 마법을 쓰고 이런 것들을 쇼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내가 그 마법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해리포터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리어왕을 선택했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일단 리어왕들의 내용은 제가 또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리어왕은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도 정말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안 맥켈런 배우의 키가 많이 작으시더라고요. 저는 반지의 제왕과 간달프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조금 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재 선생님 같은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작으신데 작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무대를 엄청 잘 채워주시고 이게 외국인이긴 하지만 그 뭐랄까 다른 언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정서인지 어떤 감정 상태고 어떤 분위기인지가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연기 배울 때 항상 연기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외국인에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언어에 장벽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연극도 보고 또 런던에서는 사실 인종차별도 조금 당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게 기념품 가게에 갔는데 엄청 키가 큰 백인 남자였어요. 저랑 이렇게 마주쳤는데 갑자기 제 그 저기 낭심 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오 이러면서 대진 않았고 대는 척을 하더라고요. 전
아니 자꾸 따라오니까 외국인이.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갔는데도 언제까지 따라오나 했는데 거의 그때 한 진짜 뻥안치고 10분 정도는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10분이지 그 상황에서의 10분은 정말 길었거든요. 그 사람 얼굴도 아직도 기억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전 느껴졌었어요. 어떤 면에서라면은 같은 영어 공국가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그래서 그만큼 시비 붙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었고, 저랑 말고 이제 사람들끼리. 근데 영국은 조금 확실히 그 젠틀맨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과묵하다고 해야 되나? 네, 과묵해 보였어요. 과묵한데 그래도 그 억양 자체가 굉장히 좀 젠틀한 억양이거든요. 뭐라니까 좀 이렇게 위에서 피치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꽂는 느낌이랄까 해서 매비서비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따라하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그런 매력이 있었고, 영국도 영국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도시, 그러니까 런던과 뉴욕에서 그렇게 총 7주 정도 있었는데 저 정말 밥도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그 공연 보는 거에다가 돈을 다 썼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좀 비싸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팁 문화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팁을 10%, 15%에서 25%까지도 줘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집에서 해 먹으면 정말 싸거든요. 그 말은 즉슨 사람 손을 닦기 전과 후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인건비가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제가 먹을 것들을 좀 사오고, 그 다음에 그 사온 음식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해 먹고 많이 먹고 나와서 활동하다가 웬만하면 생수를 버티다가 어쩌다가 저녁에 정말 한 끼 먹는데, 보통 저는 그 치폴레라고 이렇게 디쉬 같은 음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플래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면은 그 맥도날드 햄버거, 그런 데는 또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고, 런던에서도 마찬가지로 맥도날드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햄버거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런던 여행은 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3주 동안 있었고, 다른데 런던 말고 다른데 근교에 갔던 데는 이제 코벤트리라고, 거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워릭 대학교라고 해서 거기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서 그쪽도 놀러 갔었고, 워릭은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동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도심이긴 한데 약간 중세풍의 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만의 감성이 확실히 있어요. 런던은 조금 네온사인이 많은 그런 고딕풍의 도시라면은 이제 워릭 대학교 그 코벤트리 같은 경우는 중세 느낌의 도심이었었어요. 그만한 또 매력이 있었고, 워릭에서는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워릭 캐슬 가서는 꼭 나중에 코벤트리 가시는 분은 워릭 캐슬 꼭 갔다 오세요. 진짜 이뻐요. 완전 이뻐요. 거기는 정말 사진으로도 나중에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공유해드릴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뉴욕에 비해서 런던에서의 큰 설은 많이 없었어요. 뉴욕은 정말 버라이어티한 도시였기 때문에 설이 많았었는데 런던은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 일주일간의 스페인 여행기에 대해서도 들려드릴게요. 사실 그때가 진짜 여행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돈 아끼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정말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스페인 일주일 동안의 여행기로 한번 속삭이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굿밤 하십시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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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경 되게 오랜만이죠. 계속 저기 침대 밑에서 앉아서 촬영을 하다가 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간만에 원래 저희가 처음 이제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그때 이 배경이었었죠. 네, 다시 책상으로 와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시 조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어서 되게 좋네요. 오늘도 이제 속삭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스페인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었잖아요. 그때 뉴욕에 4주, 런던에 3주, 그 다음에 스페인에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스페인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스페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스페인은 제가 일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인 이전에 제가 뭐 러시아 여행도 혼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러시아 여행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페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때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거기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마드리드 맞나? 바르셀로나였나? 이게 한 5년 전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기 런던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비행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알아봤었을 때. 그때 알아봤었을 때 비행기 값이 제 기억으로는 6만원인가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조정부터 또 실수를 했어요. 탑승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는 게 5, 6만원이었지 짐 붙이는 거를 추가하면은 금액을 더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당일에 알았어요. 그래서 수화물 실으려고 하니까 수화물 너 짐 못 싣는다, 싣는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봤는데 그게 이제 수화물 불포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결제를 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수화물을 추가하니까 한 5만원인가 5만 5천원 그 정도를 더 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역시 싼 게 아니었구나 해서 그렇게 비행기 탑승을 했죠. 제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 수화물 무게가 좀 있었어요. 한 21kg인가? 네, 21kg는 한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5천원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2달 정도 여행을 한 상태여서 사실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스페인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 들어갔는데 방이 엄청 넓었어요. 제가 숙소를 잘 잡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방이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침대가 2개였어요. 전 트윈인지도 몰랐는데 예약할 때 보니까 더블 베드보다 트윈 베드가 더 쌌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숙박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을 풀고 침대가 2개니까 침대 하나짜리에다 그냥 제 옷 거기다 다 입을 거 거기다 다 널브러 놓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복이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천천히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묵었던 호텔이 고딕지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완전 그 거리가 중세 유럽의 시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뭐 벽이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세 유럽의 어떤 마을에 와 있는 기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날씨 좋은 상태에서 여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그때는 또 3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떴었을 때가 1월 말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을 때였고 뉴욕이랑 런던도 굉장히 추웠었어요. 런던은 좀 덜하긴 했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바르셀로나 도착했는데 2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봄이었죠. 봄나들이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면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맞다. 기억나는 게 집집마다 노란 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그 노란 리본의 의미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 리본을 보면은 세월호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노란 리본을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도 전 가서 처음 알았는데 원래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지역이 아니었대요. 스페인의 지역이 아니었고 카탈루니아라는 어떤 왕국의 도시였었는데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스페인이 그 카탈루니아를 병합해가지고 스페인이 카탈루니아를 병합해가지고 그렇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관계가 약간 우리나라랑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일제시대가 계속 간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경제 대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법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독립운동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노란 리본을 달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카탈루니아라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 바르셀로나 그 지역이 원래 스페인
있지만 뭐 너무 빨리 와버려서 그런지 한 바퀴를 더 돌고 싶었는데 사람도 너무 많았었고 이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바르셀로나 대성당도 가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대성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그 외관 자체가 너무 이뻤었어요. 그거 사진만 정말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계속 그 사진 찍고. 성당 같은 경우는 내부 촬영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촬영하기가 좀 쉽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외관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카탈로니아 광장도 가고, 엄청나게 넓은 광장인데 항구 같은 뭐 그런 곳도 좀 근처에 있었고, 거기는 그 광장은 정말 이뻤는데 비둘기가 엄청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저 비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들 좀 많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뉴욕이나 런던에서 있었을 때는 공연을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식비를 진짜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었는데, 항상 저는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 재료들을 사가지고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와서 해먹거나 그걸 해서 싸서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행을 왔잖아요. 스페인은 진짜 여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뷔페를 들어갔어요. 근데 뷔페라 해서 막 그런 비싼 뷔페가 아니라 그냥 작은 가게에서 하는 그런 뷔페 있잖아요. 그 뷔페 식당 같은 거죠. 한식 뷔페 이런 것처럼 걔네 스페인 사람들의 음식으로 뷔페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메뉴들을 딱 봤는데 와, 확실히 유럽은 다르더라고요. 고기가 진짜 많았어요. 뭐 소세지, 햄, 하모,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는 없었고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다 먹었죠.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딱 고기 한 입 딱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짜가지고, 그 다른 고기도 먹어봤어요. 근데 다른 고기는 더 짠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짠맛이 뉴욕에서 또 음식이 좀 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짠맛에 좀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짜가지고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엄청 산처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뷔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산처럼 쌓아놨는데 거기서 음식을 그냥 버려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제가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진짜 구역구역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거 다 먹고 나서 여행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 계속 마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밥을 먹지 않은 듯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문화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예전에 그 유럽 시대 때 그 양식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예술적인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친절했었어요. 저는 그 런던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바르셀로나에 3일 있으면
보면서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바르셀로나는 3일 정도밖에 안 있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거기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식료품 가게를 가도 굉장히 친절하고 가게를 가도 그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서비스를 좀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셀로나는 기억나는 게 또 이게 근데 간 곳은 많은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영화 향수 촬영지였는데 그 어떤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퉁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모퉁이 같은 거에 이렇게 총알 자국이 박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기 그 벽 쪽이 그 총알 자국이 왜 생겼냐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총을 쐈대요. 예전에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데 있으니까 자국민들은 아니었지만 좀 가슴이 아픈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어쨌든 그 거리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그것도 생각난다. 밤에 맥주가 먹고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왔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떤 그 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술집 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축구팀은 아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해외 축구는 많이 봐가지고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가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근데 그 원저리에서 이렇게 TV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알만한 팀은 아니었어요. 뭐 이부 리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엄청 열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스페인이 좀 더 그 기원이 되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아까 바르셀로나 사람들 굉장히 친절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절했던 사람들이 밤에 축구 보면 다 변해요. 좀 무서웠어요. 전 솔직히 목소리가 워낙 크고 그리고 또 밤이었고 사람들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되게 거기를 살살살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들의 문화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 축구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불을 켜고 보잖아요. 뭐 그런 데 있어서 스페인 사람들은 좀 더 표현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예전부터 정말 100년도 넘게 전부터 그 축구라는 문화를 계속 즐겨왔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가 셌습니다. 저는 그 기에 눌려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듯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길을 다녔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처럼 그런 간식거리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광장들이거든요. 그 거기 가면 뭐 연인들끼리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뭐 신혼여행 온 부부들도 많고 그리고 막 버스킹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고 정말 진짜 좋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좀 몰랐었는데 스페인은 매춘이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어떤 거리 그때 제가 이제 담배를 피려고 이제 좀 구석탱이 같은 데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솔광장 자체는 굉장히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밝았었거든요. 근데 골목만 들어가면 확 어두워져요. 그 어두운 쪽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거기 그 골목 그 제 바로 그 건너편 쪽에 엄청 야하게 입은 여자들이 막 계속 담배 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동양인이라 쳐다보구나 이러고 담배를 그냥 피고 있었는데 두 명이 슬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뭐, 뭐 혼자 만나 뭐 이런 거 영어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혼자다 해서 뭐 이상한 잘 발음 안 좋은 영어로 어떤 걸 원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원하냐? 아, 난 원하는 거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 지목하면서 자기는 얼마 얘는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거기가 제가 갔던 그 골목이 그 매춘부들이 사람들 그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들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 빼가지고 아니라고 막 도망 나오듯이 막 도망쳤었는데 근데 그 도망친 쪽이 그 걔네가 있었던 쪽으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쳤다는 게 뛰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니까 거기 걔네랑 비슷한 여자들이 진짜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다 이제 매춘하러 온 남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글에 찾아봤었거든요. 구글에 찾아봤었는데 뭐 거기서 다들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팅을 해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거기서 호객행위를 해서 바로 거기서 조인을 해서 그 근처에 또 모텔촌 같은 곳들이 있대요.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뭐 짝짝꿍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스페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막뭐 셋이서도 하고 넷이서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마드리드 여행을 한 이틀 정도를 했어요. 이틀 정도를 하고 아니지 마드리드 여행 한 3일 정도를 했죠. 3일 정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어떻게 보냈었냐면은 마드리드에서 고속버스 타고 조금만 근교로 나가면은 세고비아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세고비아는 한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 1시간 50분, 1시간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던 곳이었었는데 2달 여행 중에서 거기가 제일 이뻤어요. 저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성이 모티브가 됐던 그 세고비아 성이 거기 있더라고요. 정말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성 그대로예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는요 아직도 정말 그 중세 유럽, 뭐 고대 유럽 그때 그 초원 같은 곳에 성 하나 있고 그런 느낌이 정말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같이 느껴졌었어요. 거기 거리들도 그렇고 제가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관광객도 진짜 많고 하늘은 파랗고 정말
세고비아랑 다른데 한 군데 또 근교에 베르사 아니 그 제가 어디였지? 거기 무슨 거기도 근교 중에 또 다른 데가 하나 있었는데 둘 중에 고민했었는데 세고비아 간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세고비아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신다면은 마드리드 갔다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고비아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하루밖에 안 남았죠.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왔어요. 숙소는 마드리드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2달 동안 해외에서 나름 좀 이상적인 그런 국가들에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하려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저기 푸드코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음식들, 고기 요리 같은 것 좀 사서 맥주랑 해서 들어가서 엄청 배 터지게 먹고 잤었어요. 네, 그때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눈물도 날 것 같고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2달간의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진짜 언제 또 그렇게 나가게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배우 하면서 정말 불균형한 삶을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또 그렇게 여행을 가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물며 겨자 먹기로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죠. 한국에 도착하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던 건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와 엄청난 추위였었어요. 한창 그때가 이제 꽃샘추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게 인천공항에서 집 가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다음 여행은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조금 더 잘 되고 뭔가 시간도 돈도 여유가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여행을 꼭 또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ASMR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야외에서 ASMR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잘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페인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짧을 줄 알고 아까 앞에 러시아 여행 얘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스페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긴 하네요. 일주일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저한테는 정말 뜨겁고 정말 좋았던 일주일이었었거든요. 러시아 여행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